안녕하세요. 부자금융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자, 오늘 낙찰가 맞추기는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아파트가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경매 물건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파트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저는 스피드 옥션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확장 검색을 눌러서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에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아파트 체크하고 저희는 서울만 볼 거기 때문에 서울만 체크해서 네, 검색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총 몇 건이 뜨느냐면 약 이 구간은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9일까지 해서 약 3개월치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물건은 몇 개인가 봤더니 총 100건입니다. 총 100건인데 그 중에 뭐 재진행이 되는 게 16건, 그 다음에 이제 막 나온 거, 신건이라고 해서 감정가 혹은 시세로 그대로 파는 게 24건, 그리고 한 번 정도 유찰된 게 60건, 이렇게 있어요. 자, 100건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한 서울에서 놓고 보면 30건 정도밖에는 이 물건이 처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되게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2019년도 7월 중순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3월 지나서 2019년도 3월을 지나서 경매가 접수가 된 물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좋지 않았었고 대출로 규제를 막았었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되지 않았던 물건들이 4월, 5월 이렇게 접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상 경매가 나오는 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포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8월 빠르면, 그리고 늦는다면 10월 정도부터나 아파트 물건이 다시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00건의 물건들 중에 어떤 물건을 보려고 하느냐면요. 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자, 2018이라는 얘기는 2018년도에 접수가 된 사건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2018 타경 107077번 사건 번호를 검색을 하니까요. 네. 노원구 상계동의 물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자, 왜 사건 번호가 똑같이 대구에도 하나가 있고 상계동에도 하나가 있잖아요. 사건 번호는 동일한데 왜 이렇게까지 물건이 두 개가 있느냐면 각기 다른 법원에서 번호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붙여졌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으로는 하나의 물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대구 거가 아니라 서울 물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고요. 1212동 1106호 물건입니다. 지금 얼핏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경매 물건이 나오면 가장 먼저 체크할 건 뭐예요? 네, 감정가부터 체크를 하시는 거죠. 4억 300이구나. 자, 그럼 4억 300까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하실 건 뭐냐면 면적이죠. 자, 주거는 굳이 대지 면적, 아파트는 대지 면적을 크게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49.94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5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구 타입은 20대 중반을 얘기하죠. 그러니 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4억 300. 몇 평인지 우리가 알 길 없으니까 이제 찾아보시면 약 21평 정도쯤 됩니다. 자, 그래서 21평형을 찾아내시면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뭐라고요? 네, 4억 300 나누기 21평. 자, 그러면 평당가가 얼마냐면 1919만 원이 나옵니다. 한 1900선 정도쯤 되는군 이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세요. 우리가 이 평당가 1900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 지역의 데이터가 없고 또 다시 걔와 비교해줄 다른 지역의 평당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실 테니까 일단은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를 하실 때는 계속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1900선. 자, 그리고 21평이니까 조금 작은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부동산은 항상 제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위치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2동이니까요. 1212동이 어딨나 봤더니 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요, 학교가 있죠. 상원초등학교가 있고 햇빛공원이 있는데 그 밑에 마들역 7호선이라고 해서 7호선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뭐 이거는 거리를 재지 않아도 1212동을 나와서 네, 재볼까요? 나와서 혹시나 요 사이를 아이고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시켜놨더니 잘 되지가 않는군요. 잠시만요. 전자지도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적도도 한번 가볼까요? 네. 1212호고요. 저희가 1106호니까 여기는 지금 중간에가 15라고 써 있기 때문에 총 1212동은 15층까지 아파트 높이고요. 11층이니까 상층부, 그래도 로열층 안에 들어가는 층이죠. 자, 그 다음에 호수가 6호. 자, 1호 라인이 가장 오른쪽을 출발을 해서 왼쪽까지가 8호 라인이니까 자, 8, 7, 6.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앞에 1211동에 약간 이렇게 시야가 일부 막히고 일부 열리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치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7호선 바로 마들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거의 그냥 초역세권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위치는 뭐 이거보다 더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세권, 우리가 숲에 대한 요소를 따져보더라도 네, 어린이 공원에서 조금 크진 않지만 작은 공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학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더니 네, 상원초등학교 있고 옆에 창원초등학교, 청원고등학교, 네, 죄송해요. 청원초등학교, 청원여자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또 거기에 청원중학교. 어찌 보면 초, 중, 고를 세 개를 품고 있는 이 중심부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 형태니까 뭐 역 가깝고 학군 나쁘지 않고 뭐 좋은 학교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낙찰가 맞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물건은 지금 보면 구조가 나오는데 방 2개짜리이고요. 우리가 보통 방 2개일 때 이 거실과 방의 구조를 많이 좀 따지잖아요. 그런데 방이 거실 쪽으로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거실이니까 투베이 말 그대로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남향이나 동향 방향으로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베이 구조고 방 하나가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복도식 방이 하나가 있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평형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급 면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공급 면적은 21평. 자, 그러면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이것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전용 면적이 몇이었었죠? 49.94였었죠? 자, 그러면 매매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49.94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를 이제 쭉 볼 건데요. 49.94에 해당하는 애들이 6층, 8층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네요. 뭐 3억 9,500, 4억, 3억 1,500. 2019년도에 거래가 된 것은 없고 매매는 2018년도 분이 있는데 몇 개 정도가 있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11. 네, 11건 정도가 작년에 거래가 됐으니까 딱 이 타입은 거의 한 달에 하나씩은 매매가 된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대는 뭐 계속 지켜보니까 낮았던 부분에서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해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는 지금 뭐 한 4억 언저리 정도쯤 하지 않을까. 그러니 감정가가 4억 300으로 나온 것은 뭐 적정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매물이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와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매매만 이렇게 딱 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전세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전세까지 저희가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경매가 한 번 유찰이 돼서 이제 70%, 경기도권은 70%, 서울권은 8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세라고 생각하는 게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20%, 30%까지 빠져 있는 건데, 주택을 30%까지 싸게 산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경제 위기라든가 굉장히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심리가 좋지 않을
때 이 낙찰가율이 거의 25% 정도 선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가야 하는데 한번 유찰된 금액과 감정가까지의 차이가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그러니 어느 만큼을 써야 될지 요거를 모르실 때 바로 이 밑에 가격이 전세가 정도는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를 체크를 해봤더니요. 여기는 또 반대로 뭐예요? 2019년도 분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매는 없었는데. 자,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4, 16, 18, 거의 이 하나가 20개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20건이 있었고요. 그리고도 더 있었나? 봤더니 네, 거의 20건 정도가 2019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도 보니까 한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럼 20건. 그 다음을 넘겨서 보니까 한 2개. 그럼 한 22건. 그러면 2019년도에는 매매는 없었는데 전세는 거의 20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매매도 있었고 전세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좋으냐면 매매가 없고 전세만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2019, 18년도에 이렇게 전세 혹은 매매가 활발했다는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곳이 어떤 사람들이 사줬고요. 아주 활발하게 사줬고, 그 다음에 전세만 이렇게 계속 나왔을 때는 요즘 유행하는 형태인 뭐 갭 투자이거나 갭 투자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혹은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 금액을 많이 회수할 목적으로, 그죠? 실거주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많이 팔렸는데 그 집이 만약에 전세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전세 물건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내가 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전세를 내보낼 수 있고 오래 보유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물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다시 전세를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히 정말 산 물건이 전세가하고 1대1로 맞아 떨어진다고는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커다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세가는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최근 2019년도 5월달, 4월달, 5월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1억 6천이 바닥선, 그 다음에 1억 8천까지가 좀 높은 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로는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보면 한 3억 6천대에서 3억 8천대까지를 시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세도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갭은 솔직히 적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금액이 계속 이렇게 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가율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단순 계산해도 만약에 3억 6천이면 반값이면 1억 8천이어야 되고, 뭐 4억 정도가 간다고 반값이면 2억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1억 6천, 1억 8천이니까요. 그래서 50%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이 정도인데 매매가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럼 왜 이 물건을 제가 선택을 했느냐? 네,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들역은 뭐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런데 뭐 호재라고 한다면 7호선이랄까? 네, 왜 7호선이 호재가 되느냐? 네, 우리가 서울에서 전체를 둘러봤을 때요, 이 7호선만큼 저평가란 표현도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가, 절대가가 굉장히 싸 보이는 지역이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21평이면서 그냥 4억인 거잖아요. 경기도권역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뭐 3억에서 4억 정도쯤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새 아파트가 내가 경기권의 아파트를 4억 주고 살래? 아니면 조금 못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4억을 주고 살래? 라고 한다면 그래도 난 인서울 할래 라고 선택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절대 금액이 낮은 애들을 투자자분들이 혹은 실수요자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들역은 또 밑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네, 뭐가 있나요? 네, 여기 노원역이 딱 보이죠. 자, 노원역은 다시 또 어떤 애하고 창동역이라고 하는 애하고 둘이 묶여서 이곳의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호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색
역세권, 그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여기 창동 역세권,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을 좀 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을 관심을 가지고 매매 혹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도 그럼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낙찰가 맞추기로 정했습니다. 자, 최저가는 3억 2,240만 원이고요. 이 금액보다 높게 쓰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가 되겠죠. 자, 7월 22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매가 진행되는 뭐 똑같이 접수를 받아서 11시까지 저희 머니 카페에, 즉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네, 그 카페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밑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글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주소 확인하시고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근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문화상품권을 10,000원이나 현금 10,000원으로 제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짜로 10,000원이 생기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네, 문화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과연 7월 22일 날 얼마에 낙찰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